이 북한은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? 네. 아버지가 집에 안 오잖아요. 예. 그러면 직장에 가서 물어보잖아요. 아버지 어디 갔냐고. 아버지 어디가 예. 어디 계시는가? 그러면 그러 알고 가만히 있어. 이렇게 하면 그치. 다시는 물어 못 봐요. 응? 선선한데 갔겠구나. 일본인 아주머니들이 3년이야 못 참겠나. 이렇게 하고 갔어요. 이렇게 하고 갔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 형제들은 못 보고 다 죽었죠.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내가 순수하게 정말 문계를 더 했겠을 거예요. 문학과라든가 정치 경제학부라든가 무슨 그런 문계를 더 했겠는데 가보니까 그런 나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쨌는가 기계공학을 했어요. 근데 실제는 문계를 하자던 사람이 기계공학을 하자면 곤란이 많아요. 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남자아이들 그 너희 중에서 2명이 같은 대학을 가고 2명은 또 다른 대학을 가고 했는데 다 어쨌든 졸업을 했거든요. 졸업해서 큰 기계공장 설계실에 배치를 받았어요. 그 남자 4명을 살리셨네요. 그렇죠. 그 애들이 그 애들 그러니까 나를 보면 굉장히 반가워했단 말이에요. 네가 그때 대학 같이 안 가줬으면 우리는 대학 못 갔어 이러면서 사실이야 그렇지 않겠지. 그런 것도 그랬는데 큰 이런 공장 설계실에 배치받았거든요. 그래서 설계실에서 설계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거기는 정말 독일 유학생도 있고 뭐 능력 있는 설계원들이 많았어요. 그 왜 독일에서 온 사람이 있는가? 김일성이가 유학을 많이 보냈었는데 60년대 수정주의라는 게 그 세계적으로 그 론이 됐거든요. 그렇다고 수정주의 물어먹는다고 유학생들 다 거둬들였구나. 거둬들였어요. 그래서 독일에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설계실에 있은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탁 나를 보고 뭐라 하는가. 여자가 이만큼 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지. 공부하는데 무슨 여자가 간 게 있어요. 하니까 야 이런 공학계통은 아무래도 여자하고 남자가 차이 난다는 거지. 근데 자기는 이만큼 하는 거 처음 봤다. 처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지요. 일을 좀 바로 하니까 그렇게까지 천대는 안 받았어요. 솔직히 말해서 직장 가서나 어디 가서나 일을 하면 좀 눈에 띄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본에 살다 가신 우리 그 조선 동포들이라고 해야죠. 그분들이 아까는 일본말 쓴다고 갖다 가둬버리고 정말 살기 힘들어서 자살까지 했다고 하셨잖아요. 그 외에도 먹고 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? 너무 힘들었어요. 정말이지. 물도 안 나오지. 물도 안 나오지. 그래도 60년대 초기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전을 세게 하거나 안 그랬어요. 뭐 심지어 하루에 정전 2시간 한다면 이 보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한다고 알리를 주고 지금 북한하고는 조금 달랐어요. 지금 북한은 그렇다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런 것도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우선 자유가 없고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숨이 막혀서 우선 못 사는 거야. 처음부터 북한에서 나서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런 데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줄 모르거든요.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갔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놈들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자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는가. 내가 그랬거든요. 자살을 안 하겠다 결정한 이상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. 그걸 또 살아남자면 내가 내 부모하고 만날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고민을 했거든요.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해도 내 입에서는 일체 말 안 한다. 지금 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나를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해서 내가 말을 저만에 안 했어요. 그래야지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.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한 20% 정도는 강제 수용소로 갔을 거예요.
20%야. 그 사람이 대단하지. 얼마나 억울했을까요?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. 발벼락 맞은 거잖아요. 내 동무 같은 것도 아버지가 청년 일꾼이었거든요. 예. 청년 일꾼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. 예. 그런데 평야에서 예. 대우 잘 받고 예. 살았어요. 예. 근데 하루 갑자기 아버지가 예. 집에 안 왔거든요. 예. 이 북한은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? 예. 아버지가 집에 안 오잖아요. 예. 그러면 직장에 가서 물어보잖아요. 아버지 어디 갔냐고. 아버지 어디가 예. 어디 계시는가? 그러면 그러 알고 가만히 있어. 이렇게 하면 그치. 다시는 물어 못 봐요. 어디에 갔습니까? 왜 오지 않습니까? 다시는 물어 못 봐요. 가족들은 그때는 벌써 알아차리는 거예요. 그쵸. 아하, 거기 북한에서 뭐라 해요? 강제 수용소 가는 걸 선선한데 간다 해요. 예, 맞아요. 응? 선선한데 갔겠구나. 세대주가 예.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가족들은 바깥 출입을 안 해야 돼요. 예. 그 바깥 출입하자 해도 다 정신적으로 쓰러져 버려서 예. 출입도 못 해요. 그러면 데려가서 주인은 죽여버리는 거예요, 저리. 주인은 죽여버리고 가족들은 여독 수용소 아니면 사리원 수용소. 예. 기육자들은 딱 결정돼 있었어요. 여독 수용소하고 사리원 수용소. 내 동무들이 여독 출신도 있고 사리원 출신도 있는데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있잖아요. 예. 북한 사람들하고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접촉을 안 했어요. 안 시켰어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상이 없는다고. 그러니까 일본에서 간 사람만 갇혀 있었어요. 예. 그러니까 내 학교 후배가 뭐이라 하는가 북한에 있을 때 예. 너희는 북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북한 사람 다 됐잖아. 우리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일본 마을에서 살았어. 한 사람도 북한 사람이 없는 데서 살았어. 세상, 그러니까 그분은 들어갔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나오신 분인가 봐요. 그렇지. 예.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보통 조금 들어가 있은 거는 한 10년. 예. 그다음에 많이 들어가 있은 건 한 15년. 예. 이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개조되면 나올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. 예. 근데 개조되고 안 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. 북한 놈들이 이거 내보내자 하면 내보내고 내보내도 이 본자리로 돌아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그 여독수용소 울타리 바깥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다를 뿐이지 여독에 있는 거예요. 산골에. 예. 여독 수용소 유명하죠. 유명하죠. 우리 맹산 그 뒤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내 동무들이 많았는데 거기 간 중에는 일본인 아주머니 가족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일본인은 예. 처음부터 스파이 그 의심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보낼 때는 어떻게 약속했는가? 일본인 아주머니들은 안 가자 할 거 아니나요? 그러니까 뭐라 약속했는가? 3년 후부터는 일본 친정 나들이를 시킨다.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. 예. 그래서 일본인 아주머니들이 3년이야 못 참겠나. 이렇게 하고 갔어요. 이렇게 하고 갔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 형제들은 못 보고 다 죽었죠. 야, 진짜 그야말로 달콤한 그 독사가에 그냥 유혹이 돼가지고 인생 전체 또는 가족 통째로 정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거잖아요. 우리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지혜롭게 편지를 계속 보냄으로써 가족이 이제 북한으로 오는 걸 막았어요.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조선인 동포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평양, 뭐 지방, 산골 이렇게 부류를 나눠서 보냈다는 게 맞나요? 아니, 보낼 때는 네. 다 자기 희망하는 데 보낸다고 하고 보냈어요. 예. 그러나 북한에 데리다 놓으면 그 다음에 전에 마음대로니까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자기 희망하는 대로 보내준다고 그래 했고, 희망하는 데 가고 희망하는 직업을 뭐 선택할 수 있고 다 막 자기 희망대로 해준다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. 예. 다 평양 가고 싶다 예. 이러면 평양은 이제는 인원이 많아서 안 돼 이럴 때도 있고 조청룡 간부인 경우에는 평양으로 가게 돼 있고 실제 가는 데는 전혀 다른 데로 가요. 거의 다 탄광강산으로 갔단 말이에요. 어머나 일본에서도 못 해봤던 일들을 해본 거 같네요. 탄광강산에 북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 안 하는 아. 그런 중노동 북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. 야. 그렇기 때문에 기육자들이 자강도 양강도 네? 한경북도 그쵸. 보낼 때 다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.
그 배에서 내릴 때 그 꽃다발 들고 환영했던 북한 사람들이 "헉, 선녀가 내려나?" 이런 시선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. 실제로 그 북한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제1번 동포분들을 대하는 거, 그래서 차별이 있었나요? 아니면 부러움이 있었나요?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대단했죠. 그러니까 예. 제일 차도. 처음에는 예. 여기서 말하면 뭐라 하는가, 한 개 인민반의 반장이나 세법이소나 예. 국가에서 말해도 된다고 정해진 사람 외에는 인민반 사람들이 말도 안 했어요. 왜요? 접촉하면 자본주의 물을 먹는다고. 나 그럴 바에 왜 데려가냐고. 네. 그렇게 해서 안 했고,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, 기국자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예. 기국자의 신분이 돼버려요. 출신 성분이 하락해버리네요. 떨어져 버리죠. 예.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었고, 엄마나.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부러워도 하죠. 예. 쓰는 거 봐도 희한한 일본 세간살이를 봐도 그렇죠. 적청년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. 다 김일성 수사님이 해준다고. 그걸 진짜로 믿은 사람은 내 고등학교 때 그 시즈오카에서 온 가족이 있었는데, 그 집은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어요. 예. 그때 당시 미국제 캐딜락으로 타고 다닐 정도로 아이고. 잘 살았단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저청년의 선전에 넘어가서 전 재산을 저청년에다 다 기부해버리고, 식구가 9인데 할머니 계시고 부부간이 있고 자식이 6인데 네. 식구 9이가 쓸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게 옛날에 고리짝이라는 게 있어요. 그 고리짝을 2개 거기에 진짜 갈아입을 옷만 가져가고, 예? 세상에. 그 다음에 할머니가 예. 그 시집을 올 때 예. 그때 처음으로 미신이라는 게 마선 있잖아요. 예. 그게 미국에서 생산됐어요. 예. 신가미신. 예. 제1대 신가미신이니까 얼마나 낡은 거예요. 그런 것도 그 할머니가 자기 시집 올 때 그 가져온 그기라고, 이것만은 나는 죽어도 안 내놓는다. 예.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, 그거 안 가져갔으면 그 가족이 다 굶어 죽었죠. 엄마나. 그저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계속 부업을 했어요. 그렇게 해서 먹여 살렸어요, 가족은. 그지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 2달쯤 노동자로 배치받았으니까 한 서너 달 지나서인가 내 곁에서 죽어버렸어요. 그래,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 수 굉장히 고생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동생 남자 쌍둥이가 있었는데, 내가 큰 공장의 설계실에서 일했잖아요. 하루 길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누님 누구 찾는단 말이에요. 그 돌아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노동자로 하더라고. 근데 신수가 원이 줬더라고. 그 누나란 자리냐 하니까, 누님은 온산으로 시집 갔어요 이러면서, 우리 누님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한단 말이. 그래 왜 하니까, 아버지가 일본에 있을 때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. 그러니까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. 첩이 있었는데 일본 여자였단 말이에요. 그 첩한테도 아들이 있었대요. 근데 그 첩내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. 북한으로 가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는 다 해주고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돈 보내오고 짐도 보내오고 해서 그래 조금 나아졌다는 거지. 야,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. 야, 다행이다. 그렇게라도 해서 일본에서 간 사람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가져간 사람들은 순간에 북한 사람보다 못 살게 됐어요. 우리 내 어머니 친구 한 분 또 간 분이 있는데, 그분이 내가 결혼하고 우리 아들을 낳은 다음인지 한번 오셨더라고. 그러면서 내한테 뭐라 하는가, 자식들이 5인가 있었는데 막 제일 잘할 때니까 안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. 근데 너무 먹을 게 모자라서 온 식구가 봄날부터 가을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풀은 다 뜯었대요. 산에 가서 숙이고 치고 모시고 다 뜯어서 삶아서 말려서 이렇게 창고에 이어놓고, 그 다음에 봐요. 통강냉이로 배급 주잖아요.
통강내 그것도 소화 못 시킨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입자들이. 그런데 그 통강내를 어떻게 하는가? 동참소에 가서 국빈가족이라는 증명서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증명서하고 배급단 통강내하고 가지고 예. 양정사업소로 간단 말이에요. 예. 양정사업소에 그 증명서를 가져가면 이 통강내 한 킬로에다가 예. 이 강내 쌀을 만들 때 껍데기가 날아가잖아요. 예, 예. 그건 순수한 껍데기거든. 예. 그 껍데기를 4kg 준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면 그 껍데기라는 건 아무런 영양가도 못 먹어요. 없고 돼지도 안 먹어요. 예, 그건 너무 껄껄해서. 소도 안 예. 먹고. 그런데 이 통강내 하고 이거하고 1대4로 바꾸는 거예요. 그걸 바꾸면 이만해지거든요. 예. 부피가 많아서. 예. 그걸 가지고 와서 재분소로 가져가는 거예요. 예, 그 껍데기를. 재분소로 가져가면 일반 사람들이 뭐 강내도 가루 내려오고 예. 잎살도 가루 내려오고 하잖아. 그러면 예. 싫어하잖아요. 이거 속 끼운다고. 예, 예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그래도 그 재분소 하는 사람한테서 천대받는다는 거예요. 야. 그거 해서 가루 내고 예. 그 기계로 다 청소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지 다음날 그 가는 사람들인데 섞이지 않는다고 그거 다 기계로 청소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껍데기 가루를 가져다가 이 산에서 뜯어온 풀을 이렇게 넣고 껍데기 가루도 마음 넣고 못 넣어서 맥줌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금 뿌려서 그걸 먹는다는 기란 말이에요. 야. 그래서 그런 식사를 하면 예. 똥을 먹는다는 거예요. 진짜 변비 와요. 저 고난에 있는 때 그런 경험 했어요. 똥을 먹는다는 예. 거예요. 그럼 식구들끼리 서로 엉치를 내놓고 꼬쟁이로 파낸다는 거예요.